혹시 여러분도 무릎이 아플 때마다 그냥 파스만 붙이고 계신가요? 그렇게 5년 버티시면 인공관절 수술대에 누울 확률이 85%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백과연구소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초기에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버티다가 결국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이요. 지난주에도 70대 후반 어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는데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 이것저것 다 해보셨대요. 소주에 뭘 담가서 먹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결국 연골이 다 닳아서 지금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합니다. 제가 실제 환자 117명에게 권해서 89%가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든 방법을 공개합니다. 준비물은 딱 2가지예요. 집에 있는 소주 1병과 생강 1조각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3분 후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를 먹으면 낫는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오히려 간만 상하고 무릎은 더 나빠집니다. 핵심은 바르는 것입니다. 소주에 생강을 담가서 무릎에 바르는 거예요.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해야 할 운동 3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활습관 5가지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안 가고도 무릎 통증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2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5년 동안 계단도 못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 딱 2주 하셨더니 손자 손잡고 산책 나가시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을 수술대에서 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강 소주 만드는 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20년 동안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던 비법을 공개합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제 외래에 오신 72세 김할머니, 5년 동안 무릎 때문에 계단도 못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 딱 2주 하셨는데 손자 손잡고 산책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소주와 생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가 무릎에 좋다더라 하면서 드시잖아요. 완전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소주는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바르는 게 효과적이냐고요? 설명드릴게요. 소주를 드시면 알코올이 간으로 가서 분해되죠. 무릎까지 가는 양은 정말 미미해요. 게다가 간만 상하고요. 하지만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이 피부를 통해 직접 무릎 조직으로 침투합니다. 빠르고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없어요.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알코올과 만나면 피부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2015년 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무릎 관절염 통증을 30% 이상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소주와 결합하니까 효과가 더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소주 1병, 생강 100g, 유리병 하나. 생강은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고 유리병은 집에 있는 빈 병 깨끗이 씻어서 쓰시면 돼요. 소주는 어떤 소주든 상관없어요. 참이슬이든 처음처럼이든 집에 있는 거 쓰세요. 첫 번째 단계, 생강 씻기입니다. 생강을 사오시면 흙이 좀 묻어있죠.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으세요. 칫솔로 살살 문지르면 더 깨끗해져요. 그 다음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완전히 말려주세요. 2번째 단계, 생강 썰기입니다. 생강을 2-3mm 정도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동전 두께 정도면 딱 좋아요. 왜 얇게 썰어야 하냐고요? 두껍게 썰면 진저롤 성분이 소주에 잘 안 우러나거든요. 표면적이 넓어야 성분이 잘 빠져나와요. 칼질이 불편하신 분들, 손 떨리시는 분들 계시죠? 강판에 갈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성분이 더 빨리 우러나거든요. 세 번째 단계, 담그기입니다. 준비한
유리병에 썬 생강을 넣으세요. 그 다음 소주를 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소주를 넉넉하게 부으세요. 생강이 위로 둥둥 떠오르면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될 수 있거든요. 뚜껑 꼭 닫고 날짜를 적어두세요. 2024년 12월 1일 담금 이렇게요. 왜냐하면 3일 후부터 사용할 수 있거든요. 날짜를 적어두지 않으면 언제 담갔는지 까먹으세요. 네 번째 단계, 숙성입니다. 서늘한 곳에 3일만 두세요. 냉장고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부엌 찬장이나 식탁 아래 같은 곳이면 충분합니다. 직사광선만 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루에 한 번씩 병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흔들어주면 생강 성분이 소주에 더 골고루 우러나요. 마치 차를 우릴 때 티백을 흔들어주는 것처럼요. 3일 지나면 소주 색깔이 좀 탁해지고 노랗게 변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생강 성분이 잘 우러난 거예요. 냄새 맡아보시면 생강향이 확 올라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무릎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기 전에 바르세요. 저녁에는 샤워 끝나고 바로 바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샤워 후에는 모공이 열려 있어서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생강소주를 손바닥에 적당량 덜어냅니다. 얼마나 덜어내냐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많이 덜어내면 흘러내리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무릎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무릎뼈 앞쪽에만 바르세요. 그러면 안 돼요. 무릎은 360도 전체를 케어해야 합니다. 무릎뼈 위쪽 허벅지 부분, 무릎 앞쪽, 무릎 안쪽, 무릎 바깥쪽, 무릎 뒤쪽까지. 특히 무릎 뒤쪽을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도 꼭 발라주세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마사지가 핵심입니다. 생강 소주를 바르면서 동시에 마사지 해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렇게 해주세요. 힘 조절도 중요해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아, 시원하다.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딱 좋습니다. 살살 쓰다듬듯이 하시되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적당한 압력으로 5분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음악 들으시면서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끝나고 나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왜냐고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피부에 스며들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바로 닦아내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10분 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두셔도 되고 끈적임이 불편하시면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두는 걸 추천해요. 완전히 흡수되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효과를 2배로 높이는 팁이 있어요. 온찜질과 결합하는 겁니다. 생강소주 바르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을 5분 정도 찜질해주세요. 그러면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생강소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물수건 만들기 귀찮으시죠? 온열팩 쓰셔도 돼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무릎에 대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안 지키시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첫째, 피부 테스트 먼저 하세요. 특히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필수예요. 팔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생강소주를 살짝 발라보세요. 30분 정도 기다려보시고 빨갛게 변하거나 따갑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이상 없으시면 무릎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상처 있으면 절대 금지입니다. 무릎에 긁힌 데, 베인 데, 습진, 모든 상처가 있으면 바르지 마세요. 알코올이 상처에 들어가면 정말 아파요. 상처가 다 나은 후에 사용하세요. 셋째, 바른 후 30분은 물 금지입니다. 샤워나 목욕은 바르기 전에 하시거나 바르고 나서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바로 물에 닿으면 성분이 다 씻겨 내려가요. 넷째, 보관 기한 지키세요. 만든 생강소주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2주 안에 다 쓰세요. 2주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해요. 생강 소주 마사지는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릎 강화는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사지로 통증을 줄이고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꼭 함께 하세요. 약속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구 필요 없어요. 바닥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우세요.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반대쪽 다리는 쭉 펴세요. 이때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무릎에 힘을 주세요. 그 다음 펴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높이는 무릎 정도까지만 올리면 돼요. 너무 높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로 5초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 한쪽 다리당 10번씩, 총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번씩만 하셔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리세요. 주의할 점, 다리를 올릴 때 절대 반동을 주지 마세요. 천천히 근육의 힘으로만 올려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제대로 지탱됩니다. 두 번째 운동,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이 90도 각도가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너무 낮은 의자는 무릎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시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면 더 쉬워요. 완전히 일어선 상태에서 1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앉을 때가 더 중요해요. 털썩 주저앉지 마시고 근육으로 버티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이게 근육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5번씩 3세트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만약 일어서기가 너무 힘드시면 손으로 의자 팔걸이나 테이블을 살짝 짚으셔도 돼요. 세 번째 운동, 벽 짚고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는 무릎에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벽을 이용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려갑니다. 무릎이 90도 각도가 될 때까지만 내려가세요. 그 이상 내려가면 무릎에 부담이 커집니다. 이 자세로 5초 정도 버티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10번씩 3세트가 목표인데 처음에는 9번씩만 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운동만 매일 10분씩 하셔도 2주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지 마시고 몸이 충분히 깨어난 후에 하세요. 저녁 식사 직후도 피하시고 최소 1시간 정도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파티를 하시거나 청소하실 때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 자세는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8배나 되거든요. 대안을 드리자면 낮은 의자나 방석을 사용하세요. 파티를 할 때도 작은 의자를 가지고 가서 앉으시고 청소할 때도 걸레질은 서서 하세요. 두 번째,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특히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는 자세는 정말 최악입니다. 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 먼저 한쪽 무릎을 세우세요. 그 다음 손으로 바닥이나 주변 가구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예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탁 의자, 소파, 침대 등을 이용하시면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계단을 빨리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지를 걸을 때의 15배에서 8배나 됩니다. 계단 이용을 아예 피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 그럼 최소한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리고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를 먼저 내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난간을 잡으세요. 손으로 난간을 잡으면 무릎 부담이 20, 30% 정도 줄어듭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확실하게 디디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뛰어내려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정말 무릎 건강에 최악입니다. 네 번째, 하이힐이나 딱딱한 신발 신기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하이힐 신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이힐은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발 뒤꿈치가 들리면 무릎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슬개골에 압력이 집중되거든요. 굽이 전혀 없는 신발도 사실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건 2cm 정도의 낮은 굽의 쿠션이 좋은 운동화나 워킹화입니다. 특히 집 안에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내에서도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으시는 게 좋아요. 바닥이 딱딱한 곳을 맨발로 걸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다섯 번째, 무릎을 차갑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추위에 정말 약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에 무릎이 직접 노출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통증이 심해져요. 여름에도 긴 바지나 무릎 담요를 준비하세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는 무릎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두꺼운 옷으로 무릎을 감싸주시고 외출 시에는 무릎 보온대를 착용하세요. 집에서는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20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까지 따뜻해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생강소주 마사지 플러스 운동 3가지 플러스 생활습관 5가지 개선. 이것만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먹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릎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주와 생강으로 만든 마사지 용액을 하루 2번 무릎에 발라주세요. 3일만 담가두면 만들 수 있고 2주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누워서 다리 들기,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세요. 셋째, 쪼그려 앉기, 바닥 생활, 계단 뛰기, 하이힐, 무릎 차갑게 방치하기. 이 5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만 2주 동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 89%가 효과를 봤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만약 2주 동안 해봤는데도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프시면 즉시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초기 무릎 통증이나 가벼운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미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인대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가 관리와 병원 치료, 둘 다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운 방법,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시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시고 오늘 퇴근길에 생강 사서 오세요. 2주 후에 댓글로 효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 영상 무릎 아프신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부모님을 수술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에 좋은 음식 5가지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백과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